그 하나입니다. 예.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네. 김기현 전 시장의 비서실장의 여러 가지 한 건이 아니고 제 기억에 한 대여섯 건쯤 되는 여러 인사에 개입하고 금품 수수했다. 뭐 시 산하 단체장에 누구를 앉히고 금품 수수했다. 또 어떤 이권에 개입해가지고 뭐 정치 자금성 돈을 받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몇 건이 되는 비리 첩보였습니다. 아. 네,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현 대전지방경찰청장이 당시 첩보 문건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한 걸 잠시 들어보셨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사실 이제 그래서 이 첩보 문건 하명 수사라면 이 첩보 문건 누가 작성했느냐? 그렇죠. 그것만 밝혀내면은 하명 수사 여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마 검찰이 이 문건을 가지고 이 문건에 작성했던 형식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이유도 사실은 이제 이 문건을 도대체 누가 그럼 최초에 생산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동안 보면 사실은 뭐 상대방을 음해하기 위해서 많은 뭐 투서라든지 첩보라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2000년도까지는 청와대에 이제 사직동 팀이라고 있었어요. 예. 경찰청 조사과로 해서 여기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모든 걸 취합을 해서 이제 경찰청에 이제 내려보내고 수사를 합니다. 이런 걸 해서 당시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이 사직동 팀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민정수석 시절에 이런 이제 그 청와대 어떤 특별감찰관 이런 제도를 이제 이어져 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그래서 이제 이 대통령령으로 민정비서관실은 고위공직자 문제만 다룬다라고 대통령으로 정한 이유도 보면 청와대의 월권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이라는 게 결국은 청와대가 뭐 이야기를 하면 바로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청와대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경찰 쪽에서도 특별히 관리를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검경수사권 조정이 사실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이 문건 같은 경우도 지금 나오는 보도에 따르면 네.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와 그다음에 청와대에 같은 비슷한 문건이 같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두 군데에 가는 것이고 또 검찰 쪽에서도 당시에 내사가 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특히 이제 청와대에 전달된 문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정보를 잘 아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전문가가 만드는 문건의 뉘앙스가 나오는 민간인이 예. 쓴 것 같진 않다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위반된 법률이나 등등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거. 네. 사실 저도 많은 제보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언론사에 있다 보니까 억울한 분들이 많은 보내요. 그렇죠. 네. 그럼 그걸 보면 그분들은 굉장히 이제 앞뒤가 안 맞고 막 이런 막 이야기만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뭐 너무나 많은 문건을 보내오니까 읽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경찰에서 작성한 문건들을 보면 혐의와 내용들이 간단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수사에 넘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누가 이게 뭐 잘 아는 누군가 전문가 아니면 경찰 아니면 검사 아니면 변호사 적어도 이런 사람이 썼다라는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국정원 이런 걸 많이 했어요. 예. 그러다 국정원 국내팀을 아예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정원에서 이제 요즘은 이런 게 생산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문건은 뭔가 이런 걸 잘 아는 사람이 이런 것들 유통했을 가능성이 있다.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검찰이 이제 살펴보면 아마 진위가 나올 거로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런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 울산 쪽에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경찰 쪽에 있는 사람이든 네. 아마 예. 그쪽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광석 변호사님. 여기서 사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 의혹에 대해서 그 지역의 뭐 건설업자는 여러 곳에 이제 뭐 자기 탄원서라고 해야 될까요? 제보 내용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거기서 시작이 된 것 같긴 한데 첩보 문건이라는 건 이현정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새롭게 가공이 돼서 생산이 된 거잖아요. 일단 이게 건설업자가 민원서로 한 투서 형태의 예. 첩보는 아닌 걸로 보여요. 예. 왜냐하면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이제 치밀하게 되어 있다는 거고 비리 자체가 한 10건 정도 적혀 있다는 거예요. 기재되어 있다는 건데 기재되어 있는지 아니면 10건적인 비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첩보 문건은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 출신이나 경찰 출신이 작성한 것인지 일반인이 작성한 것인지 이거 충분히 가릴 수 있다고 보고 그 첩보 문건은 지금 검찰이 확보를 했습니까? 검찰에 확보를 했는데 이 검찰이 확보하는 것이 그냥 수사를 해서 확보한 게 아니고요. 지금 황운하 경찰청장 그 팀의 그 수사팀에서 수사를 해서 이걸 입건을 해서 기소 의견을 검찰에 보냈잖아요. 거기 첩보 문건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검찰 이야기는 뭐 울산지검도 그렇고 그 수사 내용 자체가 보면 이 첩보 문건을 토대로 해서 계속 수사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고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이건 도대체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불기소를 결정을 했는데
여기서 약간 좀 특이한 이례적인 측면이 일반적으로 불기소 결정문은 한 뭐 3장에서 5장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99쪽이 돼 있다는 거예요. 불기소 결정문이. 이거 엄청난 양이에요. 그래서 왜 기소를 하면 안 되는 내용이 써 있는데 거기 첩보 문건과 관련된 내용도 거기에 적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검찰이 그 당시도 이것은 뭔가 약간 청탁수사 냄새가 난다. 이제 그렇게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이 첩보 문건 자체의 내용 자체를 검찰의 이제 수사 기록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제 공개할 수는 없는 입장이긴 한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첩보 문건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느냐를 보면 이거의 어떤 생성 경위. 지금 이 문건이 어디서 났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에 하나라도 뭐 특감반 내에서 아니면 민정수석실 내에서 누가 작성을 했다랄지 아니면 외부에 있는 경찰 출신이 작성을 해서 줬다고 한다면 이건 일반적인 첩보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첩보 문건의 생성 경위가 이 사건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박정희 교수님, 그런데 이 건설업자가 이 민주당의 적폐청산위원회로도 투서를 했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만약에 적폐청산위원회에서 이 첩보 문건이 만들어져서 청와대로 전달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 아니에요? 우선은 박범계 위원장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참 죄송한데요. 대한민국 정당이 그런 수준이 안 됩니다. 실제로 박범계 위원장님이 투서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시는데요. 이런 경우가 아니고 다른 투서나 이런 것들이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제보가 많이 들어오면 정당이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요. 정당은 상임위 의원실을 통해 가지고 정부 쪽으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 확인에 이런 것들을 하게 되어 있고요. 정당이 청와대라든가 국가기관과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해가지고 이것들에 대해서 진위 여부라든가 어떤 민원성에 한다든가 이런 일은 없습니다. 네. 예, 이현정 의원님. 네.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적인 정보일 때는 그래요. 네. 그렇지만 이게 지금 지방선거 전이지 않습니까? 당시에 우리가 상황을 좀 되돌려 보시면 당시에 여당의 지지도가 많이 높았습니다. 근데 유독 부산 경남 지역에 있었어요. 어떤 이 문제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특히 울산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김기현 시장이 굉장히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시장을 했고 또 이제 이분의 인기가 높아서 당시에 뭐 여론조사 보시면 김기현 시장이 월등히 앞서 있었습니다. 송철호 후보 같은 경우는요. 이미 이분이 이제 선거에 울산 지역에서만 그 8번을 출마했습니다. 다 낙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또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굉장히 절친한 친구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최복심이라 할 정도로 그분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2014년도에 그 민주당이 그때 이제 보궐선거 할 때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 그때 새천년 민주당 국회의원을 신분이면서 선거운동으로 등록을 해서 선거운동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내 소원은 이 송철호 후보 좀 당선되는 거 보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각별한 사이거든요. 자, 그러면 당시에 사실은 민주당은 부산, 경남, 울산 지역을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동진 전략을 쓴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거기서 울산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비정부다. 만약 이렇게 판단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그런 선거 담당자라면 이거는 뭐 엄청난 A급 정보죠. 왜냐하면 이걸 예를 들어 잘 하면 선거 유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걸 그냥 민주당에서 이거 별거 아니다라고 넘겼을까요? 저는 상식적으로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왜냐, 이 정당이라는 게 선거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선거의 유불리와 관련된 정보는 민주당은 정말 동물적 감각을 알아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런 정보를 그냥 퉁하고 넘겼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이게 민정비서관실까지 넘어갔다는 이것은 그만큼 대통령의 관심 사항이고 또 어쩌면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 선거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관리됐지 않을까. 그런 추정을 해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박진영 교수님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었기 때문에 복심은 아니고 이제 선배님이죠, 선배님. 나이도 많으신 좀 선배님이신 거고요. 실제로 결과적으로 부울경이 다 민주당이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닥 민심은 이미 돌아서 있었던 상황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검찰이 갖고 있는 문건과 경찰이 보냈던 문건이 일치하는지 그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거고요. 그것이 또 이 건설업자가 최초에 보냈다는 투수하고 확인을 해보면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지금 상황은 이거는 교묘하게 검경수사권 문제로서 검경 갈등으로서 얽혀 있는 건데 이것들을 1년 전에 것을 지방선거까지 끄집어내서 이렇게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이 검경수사권과 연결해서 의심의 요지가 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보는 게 현재 상황이 맞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실은 곧 밝혀지겠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